정부가 백신을 구매하는 데 쓴 비용 총 3조 8,067억 원 중 약 26%는 쓰지 않았어도 될 금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문재인 정부가 늑장을 부린 덕분에 백신 구입이 어려워지자 약 1조 원가량의 웃돈을 얻어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헛돈을 쓴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웃돈까지 주고 산 백신조차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어제였던 2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7,900만 명분 1만 5,200도즈 백신 구매비로 총 3조 8,06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도즈당 25,044원에 백신을 구매한 셈입니다.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백신 가격은 아스트라제네카 1도즈에 3에서 5달러, 얀센 10달러, 노바백스 16달러, 화이자 19에서 20달러, 모더나 15에서 25달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1도즈에 평균 22.5달러에 구입했으니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모더나 수준의 비용을 지불한 셈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구매하거나 계약한 백신은 7,900만 명분입니다. 뉴델리가 지난 2월 평균 달러 환율인 1,112.22원을 기준으로 백신별 예상 구매 비용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2,346억 7,84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얀센에는 667억 3,320만 원, 노바백스엔 7,118억 2,080만 원, 아스트라제네카 1,112억 2,200만 원, 화이자 5,763억 5,440만 원, 모더나 1조 1,122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금액은 2조 8,130억 2,88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들 백신을 구매하는데 총 3조 8,067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936억 7,118원, 즉 1조 원가량을 더 주고 백신 구매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밀 유지가 계약의 조건이라며 백신 가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지난 10일 양동규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자원관리반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확진자 발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비교적 개발 성공이 확실한 백신을 구매해 위험 회피 전략을 추진했다며 백신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부작용이 속출하는 백신을 웃돈까지 줘서 사놓고 개발 성공이 확실한 아스트라제네카를 구매해 위험 회피 전략을 추진했다네요.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말한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 그 최선은 웃돈 얹어주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백신이 제때 공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확정한 백신 물량은 889만 5천 명분에 그쳤습니다. 총 계약 7,900만 명분에 90%에 달하는 나머지 7천만 명분은 도입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비싼 가격에 백신을 구입하고도 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지적합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학과 교수는 26일 뉴델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일찌감치 선구매에 나섰더라면 좀 더 싼 가격에 이른 시기에 백신을 들여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가격을 문제 삼기에는 늦었지만 문제는 백신이 제때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 교수는 결국 다른 나라들이 면역 형성으로 마스크를 벗고 다닐 때도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쓴 채 코로나와 전쟁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온 국민이 코로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학과 교수는 제조사와 계약서에는 도입 시기가 분명히 적혀 있을 것이라며 공급사가 당초 계약상 날짜를 어기면 가격을 인하하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목이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장 역시 정부가 백신 제조사와 접촉을 늦게 하다 보니 가격 협상을 벌일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무기 위원장은 현재 백신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백신 가격, 도입 시기 등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접종을 천천히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접종 속도를 올리고 싶어도 접종할 백신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일부러 느려 터지게 맞추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근 들어 하루 접종 인원이 2만 명 이하로 우리 접종 능력의 2에서 3%밖에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접종하면 백신이 떨어져 4월 7일 선거 때까지 공백 기간이 남아서 국민들에게 안 보여주기 위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이 전체 인구의 45%가 넘고 다음 달이면 75%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1억 명에게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해걸 서울대학교 의학박사이자 의학채널 비욘드 대표 또한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비욘드를 통해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백신을 솔직히 잘 확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캐나다나 이런 데가 백신을 서두르지 않거든요. 인구의 6배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도.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 하는 걸 좀 봐가면서 놓겠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작용을 보면서 접종하는 자세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진짜 자신감이고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죠. 홍해걸 박사의 이 한마디는 정말 정부의 뼈 때리는 소리가 아닐 수 없네요. 그런데 홍해걸 박사님,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비판에 우선 1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전체 신청자 93%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자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상태라며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는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절반인데 1차 접종 대상자, 그 가운데서도 신청한 사람 중에 93%인 건데 청와대는 이 상황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입증 자료라도 내놔야 할 텐데 항상 말로만 해명하는 청와대입니다. 질병청 또한 지난 25일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기관이 1월 말 기준으로 1만 6천 개소라며 단계적으로 기관을 늘려나가면 1일 최대 접종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백신 부족에 대한 해명은 않고 위탁 의료기관 부족으로 물타기 작전을 펼치려는 듯 말했습니다.